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상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네, 정부는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한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수도권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이죠.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상담원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네. 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치료 때문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 공단이 마련한 코로나19 지침을 보면요.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례를 좀 시작으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산재 인정이 좀 잇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들에 대한 산재 인정도 물론이고요. 네, 맞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들에 대한 산재 승인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 3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이 241명에 달합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사회 감염이 10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25명이고요. 간호 인력이 190명, 그 밖에 인력이 26명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해외 입국자와 자가격리자의 일탈 행동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국내로 들어왔던 이 유학생에 대해서 정부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논란이 됐던 그 유학생인데요. 그 해당 미국 유학생은 미국에서 해열제 복용 후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 입국 전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었는데 검역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는 해당 유학생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학생은 입국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유학생이 입국 당시 제출한 그 건강 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상이 있었는데 입국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검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예.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매일 스타벅스 등을 방문한 2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예. 지난달 24일에 미국에서 입국한 이 여성은 탑승했던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에 포함해 사흘 연속 스타벅스 등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무단 일탈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목밴드 착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국민 10명 중 8명은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10명 중에 8명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치네요. 나라 밖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망자가 16,000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코로나19 사망자는 16,000명을 넘어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로 코로나19가 꼽히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심장질환과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장질환과 암은 각각 사망 원인 2위와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예. 북부 롬바르디아주 밀라노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110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갑자기 많은 사람이 사망한 데다 요양원 자료 내에는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단순 폐렴으로 이런 식으로 기재해서 은폐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103세 이탈리아 할머니가 완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북부 레소나 지역의 아다 자수노라는 할머니가 그 주인공인데요. 예. 이 할머니는 100년 전에 지구촌을 휩쓴 스페인 독감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코로나19를 이겨낸 비결에 대해 나을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61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사망자는 9만 6천여 명입니다. 미국이 확진자 46만 8천여 명으로 최다 감염국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중국이 뒤를 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부활절 종교 행사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